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?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의 중심은 50대였어요. 50대. 왜 50대냐? 스티브 잡스나 이순신 장군이나 20대부터 쭉 경험을 쌓아서 30년의 문제 해결의 경험이 어마어마한 직관, 나라를 구하는 직관, 세상의 인류의 문화를 변화시킨 직관을 만들어냈잖아요. 근데 이제 100살 살죠. 100살. 100살 살아요. 여러분 이제 인생의 중심은 전 60대라고 봐요. 60대. 저도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꾸준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직관이 부족해요. 아직도. 부족해요. 진짜. 이제 좀 직관이 쌓였나? 이 직관을 해볼까? 잘 안 돼요. 역시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정의하지만 뭔가 돼요.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제 느끼면 이 상태로 계속 문제 정의와 해결 경험이 한 60대가 되면은 그때는 굳이 조사 안 하고 직관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계속 문제 정의와 해결하며 살면은. 여러분들도 같다라는 겁니다. 같다라는.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도 다 100년 사는데 여러분 50대 나가겠어요? 여러분 우리 일 되게 오래 해야 되는 되게 불쌍한 세대예요. 지금 점점 출산율 저하되고 우리 수명은 길어지고 우리는 일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조국을 위해서라도. 그러면 지금 이 상태나 뭐 나이가 40대, 50대, 60대 같으면 안 되잖아요. 같으면. 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. 끊임없이 일단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 경험이 쌓여야지만 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직관이 나옵니다. 직관. 이분은 누구죠? 자, 저분은 소수리망이에요. 소수리망. 고구려왕 그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뭐 광해도대왕, 강수왕 이런 사람이잖아요. 별로 안 유명한 왕이에요. 안 유명한 왕, 소수리망. 제가 왜 저분을 보여드렸냐면 제가 문제 정의와 해결을 얘기했었잖아요. 그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. 근데 문제 정의와 해결의 경험을 그냥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인내가 있어요. 인내. 문제 정의와 인내가 보통 두 가지 역할을 해요. 문제 정의와 해결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역할. 참아야지 그게 쌓을 수 있죠. 당연히 힘들죠. 그래도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 정의하는 게 쉽겠어요. 그걸 극복하는 게 쉽겠어요. 인내를 통해서 그걸 쌓이게 하고 또 인내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릇을 키우는 역할이에요. 그릇을 키우는 역할. 여러분 그릇이 크다라는 얘기 알죠? 저 사람 그릇이 굉장히 커. 여러분 여기 주변에 이분은 되게 그릇이 커요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자신 있게? 우리 팀장님은 그릇이 엄청 커요. 이런 경우 있어요? 다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을 다시 보여요. 자, 인내는 그릇을 키우는 역할이에요. 그릇을 키우는 역할.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시간의 도움. 이순신 장군도 어찌 보면은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. 인내력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14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묵가시험을 본 것도 그렇지만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게 하다 보면 지칠 만도 해요. 그걸 끊임없이 20년 이상 했다는 거. 근데 더 큰 거는 시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. 20, 30년 정도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걸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. 소소리망의 아버지가 고국 원앙이에요. 고국 원앙. 고국 원앙은 더 안 유명하죠. 고국 원앙이에요. 근데 고국 원앙 때 라이벌이라고 얘기가 좀 뭐한데 백제 당시 당대 왕이 누군지 알아요? 누가 얘기했는데? 맞아요. 한청이 막 들리네. 하도 듣고 싶으니까. 근초고왕. 당시 백제 왕이 근초고왕. 4세기 근초고왕. 4세기 근초고왕이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어요. 백제 전성기. 그때 근초고왕이 얼마나 위대했었냐면은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, 일본까지 다 진출했었어요. 실제 중국의 동북부 해안이 다 백제 영토였었어요. 엄청나게 강성했었죠. 그래서 그때 그 국력은 삼국을 통일할 만 했었어요. 당시 뭐 신라야 뭐 이렇게 나라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만 꺾으면 그냥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삼국 통일을 하려고 했겠죠.
고구려를 침략을 했어요. 침략을. 그래서 쭉 침략을 해서 대치한 곳이 평양성이에요. 평양성. 근데 고구려는 고구려 자존심이 있잖아요. 여러분 백제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? 고구려 주먹 만들어지고 그 고구려에서 쫓겨난 원조가 내려가서 백제를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밑에다 만든 애들이 무슨 우리를 침략을 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딱 백제를 만났어요. 근데 그러니까 고국원왕은 그 원래 백제 전력이 훨씬 강하면은 공성전을 해야 돼요. 공성전. 문 닫고 성에서 싸워야 되잖아요. 백제가 세니까. 근데 어떻게 백제 따위에 공성전을 해? 그래서 야전을 했어요. 다 문 열어 나가 싸워. 맨 앞에 싸우다가 죽었어요. 전사했어요. 근데 그 워낙에 중요한 전쟁이다 보니까 그 아들인 소수림, 그 아들도 참전을 했었어요. 그게 이제 소수림왕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.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순간 옛날에는 왕이 바로 됐어요. 세자가 왕이 됐잖아요.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일단 아버지하고 달려가서 뭐 싸워서 복수하든가 아버지 시신을 찾아오든가 해야 되는데 소수림왕이 자기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내린 지시가 뭐냐면은 야 일단 다 들어와서 문 닫아였어요. 다 들어와서 문 닫아. 왜냐면 너무 세니까 백제가. 아버지 시신을 두고 다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. 공성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막 신하들이 그때 실제 고궁원왕 동생도 신하였었는데 너 지금 뭐냐 지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 시신도 바뀌는데 어떻게 문 닫고 공성전 하라 그러냐 너 이런 불효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. 근데 역사서에 보면 소수림왕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을 가진 왕, 그릇이 굉장히 큰 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가신 상태인데도 끝까지 공성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백제는 답답하잖아. 얘네들이 나와야지 이기는데 답답하니까 막 거국원왕 막 시신을 훼손시키면서 자극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냈어요.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? 아들이면 그걸 못 이겨내죠. 혁개물일이죠. 근데 한 국가의 리더기 때문에 그걸 참아냈어요. 조국을 위해서. 결국 백제가 공성전 밖에서 싸우다가 결국 물러갔어요. 그 방어를 해냈죠. 그러면 여느 왕 같으면 복수하자. 10년 동안 국력을 길러서 백제를 칩시다. 라고 했겠죠. 그렇죠. 10년이면 이길 것 같잖아요. 근데 소수림왕은 굉장히 그릇이 크고 직권도 좋은 왕이었어요. 딱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걸 백제를. 너무 세니까. 당시 백제는 정말 강국이었어요.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투력을 키운 게 아니라 제도를 정비했어요. 제도. 내 후대에 백제를 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했어요. 제도를.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모든 법전 제도 나라를 부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비를 한 게 소수림왕이에요. 소수림왕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절대 못 이긴다 지금. 10년 지나도 못 이긴다. 20년 지나도 못 이긴다. 100년 지나면 이길 수 있다. 100년. 100년 이후에 강성한 고구려를 위한 데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.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 다음 왕이 강개토대왕이에요. 강개토대왕. 강개토대왕이 바로 백제를 정벌하지 않죠. 좀 더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북방을 정벌하죠. 그래서 또 영토를 넓혀서 더 강성하게 만들어요. 더.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장수왕이 할아버지의 삼촌이었죠. 아무튼 그 3대 위인의 소수림왕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때 백제를 쳐들어가요. 그래서 정확히 100년 후에 굳이 안 죽여도 되는 백제 계로왕을 죽여요. 백제를 정벌하고 왕 굳이 안 죽여도 되잖아요. 근데 굳이 들어가서 죽여요. 근데 그게 소수림왕의 위협이었거든요. 100년의 도움을 받은 왕이 100년의 도움. 소수림왕의 그릇이 크기는 아마 그 역대 왕 중에 제일 전 크다고 봐요. 100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인내, 여러분들 저기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까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자,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게 된 인내가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회사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. 주변 내 동료들과 고객들과의 관계 다 인내를 기반한 그릇의 크기에서 그 사람의 관계가 보통 나와요. 그릇이 큰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 좋아. 두루두루.
근데 그 그릇의 크기가 어디서 나오느냐? 인내에서 나온다는 거죠. 그런데 뭐 힘든 일이 있으면요, 소스림만 생각하세요. 소스림만. 그런 것도 극복을 한 소스림만. 자, 이분은 누굴까요? 이분은 강희제. 강희제 당시 그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황제 강희제, 아들 걸륭제, 손자 옹정제, 강희, 걸륭, 옹정 3제가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예요. 중국 모든 왕조 통틀어서 최대 전성기가 그 당시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강희제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함경부터 가서 싸웠던 여진족이 청나라 되거든요. 여진족, 만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사람들이 청나라가 되고 자기들 10배가 넘는 한족을 쳐서 지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당시 청나라 영토가 넓고 그래서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평성대였어요. 실제 태평성대. 정말 그 백성들이 황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를 했었대요. 강희제가. 근데 강희제가 그 자기 아들, 자기 손자 계속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들한테 남긴 최고의 어록 중에 하나 뭐냐면은 참고 그리고 또 참으면 천하를 논다, 이 얘기를 남겼어요. 처음에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뭔 얘기를 했어요. 청나라 황제면은 지금 미국과 버금가는 위치인데 대통령은 선거로 뽑잖아. 이건 자기가 주인이잖아. 다 자기 거잖아. 근데 뭘 참는다는 거야 대체. 근데 그 청나라의 전성기를 만든 거는 저 인내를 통해서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에 많은 사람들을 담은 거예요. 참을 때마다 사람들을 얻으니까.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었다.